자, 백일정성 1만 구독자. 자, 3일차 또 시작합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자, 이마 있는 쪽에서 자, 하늘, 자, 열십자. 이거는 완성의 숫자입니다. 자, 좌우 큰 개자, 아랫배에 배꼽 있는데 본자입니다. 본. 자세는 응급조충하게 큰 소나무를 껴안았다 생각하고 허리 펴고 가슴 펴고 자, 오른손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가슴 펴고 허리 펴고 오른손 자, 이마 쪽 자, 왼손으로 팔꿈치를 받치고 반대로 자, 양손 모으고 자, 오른쪽 다리 힘주고 엉덩이주춤 앉아서 자, 왼쪽 다리 무릎이 얹습니다. 발을 바꿔서 자, 왼발을
자, 바로 자, 자유롭게 자, 몸을 늘리고 짜주고 아무 동작이나 마음대로 해봅니다. 저는 팔굽혀 펴기를 자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쉬지 않고 팔굽혀 펴기를 100개 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되는 만큼 한 개, 두 개. 백 개를 되도록 하는데 한 6개월도 더 걸린 것 같습니다. 한 개, 두 개 숫자를 높여가면서 처음에는 한 개부터 시작합니다. 또 다음 날은 두 개 팔굽혀 펴기, 다음 날은 세 개, 그 다음 날도 자, 4개가 안 되면 3개 끄지 마. 계속 숫자를 높여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100개가 한 번도 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운을 모은다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기력이 없냐? 기운이 없어 보이느냐? 생활 속에 기자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죠.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아랫배 힘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등허리 두드려주고. 저는 기가 산소라고 봐요. 산소. 이 산소, 에너지, 뭐 기. 우리가 뭐 영이나 신이나 내나 불의나 같은 말이잖아요. 뭐 기를 에너지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산소라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뭐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분명히 공기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파도를 치고. 근데 이거는 내가 내 몸에 모을 수 있다는 거죠. 내 몸에 모을 수도 있고 보내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온돌 문화가 있어요. 온돌. 세계 유일합니다. 중국에도 없습니다. 중국에도 무술을 많이 하지만은 다 그 기문화라는 거죠. 기문화. 그러고 제가 어릴 때 시골의 부엌에 삼신할머니 단지라고 있었어요. 그 예전에는 우물물을 길러서 이렇게 옛날에는 이
양동이도 아니고 이렇게 이런 독에다가 익어 와 가지고는 한 그릇 떠서 놓고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30날만 이렇게 비나이다. 보면 TV 같은 데서도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빌면은 물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럴 때 육각수로 변한다고 해요. 물이 공기로 수증기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실제 이런 실험들이 실제 많이 된 사례들이 예전에 TV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의 세계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거북선을 가지고 싸울 적에 백성들이 강강술래를 참 많이 했대요. 특히 여성들이. 그게 이제 뭐 역사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은 강강술래를 분명히 많이 했다는 거죠. 임진왜란 때. 그게 기운을 몰아줬다는 거죠. 기운을. 어떤 마음. 그리고 월드컵 할 때도 2002년 월드컵 할 때도 결국 응원하는 게 기운을 모아주는 거잖아요. 승리하는 기운. 그런 걸 알아야만 이 명상이라는 부분. 또 일제시대 때도 일본 놈들이 백두대간에 쇠말뚝을 박았다 그래요. 기운줄 끊으려고. 기운줄 끊으려고. 그거는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자연의 경계, 일본이 영토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쇠말뚝을 밟고 어떤 자연의 경계를 계속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신을 끊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신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 정신을 끊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정신을 지키려고 단전호흡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거의 다 했다고 합니다. 단전호흡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제가 마음을 정신, 강한 정신력을 만들기 위해서 호흡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만주불판이나 중국에 가서 집도 저도 없이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일반인들은 야 요새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뭐 그죠? 이순신을 얘기하고 일제시대를 얘기하고 백두대간을 얘기하나 그러잖아요. 그죠? 이 다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왜 관계가 있나 하면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요?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라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라면 싸잖아요. 라면 보면은 뭐 싼 거는 뭐 3천 5개 들어놓은 거 3천 얼마, 1,000원도 안 되잖아요. 뭐 라면 하나 거의 1,000원, 뭐죠? 마트에 가면 편의점 가면 뭐 1,000원 넘기도 하고 1,000원, 100원, 200원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오른다고 뭐 이 우리 국민 경제에 뭐 영향을 미친다고 막 심리적으로 또 부담을 느낀다 하더라고요. 과자 한 봉다리도 다 1,000원 넘어요. 라면 1,000원도 안 되잖아요. 라면은. 그런 어떤 심리적으로 오는 것들이 다 지구상의 어떤 그죠? 이 대립과 이해관계를 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밀수입이 엄청나게 비싸지잖아요. 그러고 지금 석유나 이런 경유값이 얼마나 비싸져 있습니까? 지금 뭐 석유나 경유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예전 되면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이 물가가 안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려 그러면은 내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지구에서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나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관련이 있는 것들이 계속 뭐요? 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어떤 권력과 그죠? 어떤 경제적인 욕심, 명예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미 이제는 종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종교가 이때까지 이런 많은 인류의 인간의 삶을 발달시킨 건 맞지만은 지식이 없는 시절에, 근데 지금은 뭐 네이버에 들어가면 뭐 AI한테 물으면, 챗GPT한테 AI한테 물으면 사람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려줘요. 왜? 이 모든 데이터의 정보를 AI가 알려주는 거니까. 깜짝 놀랐어요. 뭐 대학 교수한테 묻는 것보다, 박사들한테 묻는 것보다 더 정확해요. 개개인 한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박사나 이런 논문이 나오는 거지만은 지금 이 AI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정보를 취합해 가지고, 대한민국 정보만 취합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정보를 취합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대단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신 발작 안 차리면은,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 자원은 공기라고 봅니다. 공기 맞잖아요. 땔감 나무 떼다가, 석탄 떼다가, 지하에 있는 석유, 가스 뭐 다 꺼내서 지금 핵까지 만들어 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에 없는 남북한에 대립하고 있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전쟁 안 끝났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저도 전쟁 시대는 아닙니다. 근데 경북 의성에서 낙동강변 지천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제가 1963년생인데 전쟁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전쟁 얘기를. 그러고 우리 집도 뭐 6.25 때 폭격 받아가지고 타버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하고는 11살 차이인데 어릴 때에는 제가 태어난 집에서 안 살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하루 세끼 먹고 사는 문제를 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는 건 맞는데 자꾸 수준을 높여야 되네. 수준을 높여야 세상이 보인다는 거죠. 세상이. 근데 그 수준을 높이는데 어떻게 높이느냐, 어떤 마음을 쓰느냐 이거죠. 나도 먹기 살기 힘들고, 응? 출근하게 일하고 퇴근 늦게 하는데, 그렇지만은 이 마음은 쓸 수 있잖아요. 마음, 그죠? 기도하는 마음, 그게 사실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거 기도도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10사람, 2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명이 하는 게, 그래서 월드컵 경기 때 관중석에 응원이 많아야 그 기운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구상에 지금 인구가 80억이라 그러는데 1억이 어떤 인류의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이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계질량이라는 거예요. 뭐 저런 거죠. 예를 들어 월드컵 경기장에서 뭐 진짜 뭐 맛있는 거 먹고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뭐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꼬링 그러니까 막 꼬링 들어가는 거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막 흔들고 난리를 난다는 거죠. 그게 기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기운을 모으자는 거죠. 큰 생각 속에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새는 뭐 사람 가서 만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25년을 명상을 해오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마음의 세계를, 기적인 세계를 알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하다는 거죠.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두들겨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 알아야 제 유튜브가 도대체 이 양반이 시골소름 브레인이 뭐 하려고
그러는지 절도 하고 뭐 춤도 추고. 그래서 사실 이 전쟁 안에는 우리나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그죠? 세계 경제적으로 많은 전쟁이 뭐예요? 식량 전쟁도 하고 있잖아요. 식량. 대한민국도 이제 논밭이 거의 없어요. 논밭이 없어요. 논밭이 없다 보니까 엄청 곡물도 엄청 비싸잖아요. 옛날에는 고구마, 감자 그냥 누가 돈 주고 사 먹었습니까? 그냥 이웃 간에 담나무로 주고받으면서 먹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감자, 고구마도 엄청 비싸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서는 불행이니까 저 경북 의성까지 농사지을 뭐 경북 의성 우리 시골 형님은 농사 짓고 있는데 이 아파트 우리 대도시 주거 환경 속에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어떤 뇌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응? 식당에 저도 뭐 거의 점심은 사 먹는데 밥 한 그릇에 싼 게 해장국 한 그릇은 저기 뭐 5,900원 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개 일반적으로 나가면은 밥 한 그릇 거의죠. 최하 뭐 8,000원, 9,000원, 만원 전후때 안 주면 못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야채나 뭐 이런 거 제가 한번 시도해 보려고 유튜브 보니까 집에 이렇게 저도 또 시골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어쨌든 간에 세상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도 먹고 사는 문제지만은 이 공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공기를 타고 들어가려면은 몸을 많이 써야 됩니다. 공기. 근데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공기죠. 공기. 먹는 거 뭐 이제 한 3일 안 먹어도 되고 일주일 안 먹어도 됩니다. 햇빛 안 볼 수는 없지만은 햇빛은 늘 뭐 전기불도 켜도 되고 그치만 공기는 5분만 시험 주고요. 자, 그래서 이 기적인 부분을 뭘 알아야 됩니다. 기라 그러니까 당신 무슨 종교요?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원래 기를 다루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공기를 어떻게 다룰 줄 아느냐에 따라 이 인류 이 사회에 지금은 보통 물질 문명은 미국이 경제적 대국이잖아요. 그 속에는 유태인 몇 프로가 그죠?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잖아요. 유태인들이 나라를 뺏기고 2000년 동안 그 얼마나 그 정신 차리라고 애꼈습니까? 그래서 서양의 DNA는 유태인의 DNA를 제일 알아주고 이 동양의 DNA는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자 유태인의 DNA들은 세계를 지배하려는 게 있어요. 그것도 물질적으로.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죠? 좀 다릅니다. 유일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종교를 다 받아들였잖아요. 종교.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다는 거죠. 주고받는 문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당군 할아버지 정신, 홍익정신 아니면 홍익정신. 건국 이념, 홍익인간. 교육 이념, 홍익인간. 이게 아주 큰, 그죠? 나라 대통령만 사실 나라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국민이 먹고 사는 데만 두면 안 되고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새마을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 문화가 있었잖아요. 공동체 문화. 그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지금 예를 들어 나이가 70, 80, 90 이래 된 분들이 공동체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경제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 자꾸 개인주의가 되잖아요. 개인주의. 근데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 이제 지금 10대, 20대, 30대들이 나이 먹으면 결국 그죠? 50, 60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결혼도 잘 안 하잖아요. 결혼도 또 부모 형제간에도 잘 붙어도 안 사잖아요. 그럼 뭐고 나가면 시민성 질환이 온다는 거예요. 시민성 질환. 시민성 질환을 오지 않게끔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명상이라는 거예요. 자연치유.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 유튜브 보세요. 온라인 보면 뭐 볼 거 다 봅니다. 이쁜 뭐 여자 아가씨들 몸매 뭐 별 것도 다 봐요. 우리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진짜 뭐 썬데이 서울 이렇게 수영복 입은 사진만 하나 가지고 또 선생님한테 들킬까봐 이 수업 시간에 책상 밑으로 막 옮겨가면서 보고 이제 이랬는데 지금은 뭐 다 보잖아요. 다 까발져 있는 세상인데 그게 보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보는 게 다가 아니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보는 게 다가 아니고 듣는 게 다가 아니고 이 봐야 될 세상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속에. 그래서 저는 영혼의 사랑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던 사람이에요. 영, 혼. 이 막히면 한이잖아요. 아마 제가 이 명상을 만나지 않았으면 한만은 인생 진짜 한만 가지고 아마 죽었을 거라는 생각돼요. 되게 보통 그렇죠. 우리가 새끼 먹고 자고 뭐 동물하고 다를까 뭐 있습니까? 다를 바 없다니까요. 근데 인간은 태어났으면은 그죠? 생각하는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뭔가 그렇게 자꾸 깨달음을 얘기하잖아요. 깨달음이 어디 저기 부처님, 예수님만 아니라 내 안에 큰 사랑을 깨닫는 거. 이 대한민국은 그 DNA가 있다는 거죠. DNA. 그 DNA를 찾으려 그러면은 내 몸에 자연 출익이 있다. 그 옛날 용어로 말하면은 천지 기운, 천지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걸 찾아들으려 그러면은 몸을 써야 되고 명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명상이 종교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뭐 종교니 많이 그런데 아닙니다. 호흡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뭐 세부적인 거는 저도 깨어난 얘기를 한번 할 건데 그래서 기적인 기라는 건 하여간 산소를 다루는 거죠. 세계적이죠? 지금은 앞으로 지하자는 다 꺼냈었어요. 핵폭탄까지 만들었는데 마지막 남은 거는 산소라니까요. 근데 산소가 뭐 인간들이 자꾸 개발로 인해 가지고 오염이 돼서 이 산소도 오늘도 지금 봄인데 뭐 이렇게 막 황사고 뭐고 오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지구의 운명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개개인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하루 3끼 먹을 거 2끼만 먹어도 지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요새 웬만하면 뭐 아파트 15층, 뭐 30층 막 언제 50층 막 올라가대요. 상계동도 웬만하면 거의 뭐 거의 15층짜리인데 개발하면 최소한 35층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 됐을 때 물론 전쟁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살다가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가 끊어지면은 30층 40층 아파트 살다가 빌딩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야 됩니다. 물론 그래 안 돼야 되겠지만은 세상 일이 모르잖아요. 이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서 지각 변동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만약 지진이 일어나서 그럼 전기가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휴대폰도 끊어지게 되고. 그건 세상 일 모를 일이라는 거요. 생각해봐요. 저는 1963년생인데 내가 알고 있는 기억력으로 봤을 때 제가 1986년도 서울 올랐는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엄청난 변화. 대한민국의 서울 시내 이 흙이 안 보여요. 흙이 안 보여. 산에 가도 안 보여. 전부 데크 다 만들어 놓고 시멘 다 깔아놔가지고. 그래서 세계 물 부족 국가가 1위 그러잖아요. 이런 거를 생각하고 살았을 때 의식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죠. 뭐 그래 얘기하면 친구들이나 보고 그러죠. 그래 니 잘났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래 이렇게 잘나는 건 잘났다 소리도 들어도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까?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저는 모르겠는데 학교 공부는 별로 뭐 못했어요. 저는 집중력 장애자였다니까요. 얼른 집에 갔으면 좋겠다 했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국민교육 헌장을 딸딸 외우고 썼다. 근데 누구에게나 내가 보니까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선한 마음 있다는 거죠. 근데 육체가 있다 보니까 먹고 사는데 바쁘고 대개는 오감에 빠져서 산다는 거죠. 오감에. 응?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다는 얘기요.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대의라는 게 있어야 되네. 대의. 인간이면 동물하고 다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산다는 거죠. 내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 저도 대의라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큰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생각하나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 스스로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철봉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철봉이. 철봉이 이거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철봉을 하는 거예요. 왜? 손을 드는 거는 가슴을 열어두는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벌 준 거라니까 손 들고 있으라고. 마음을 내게 하는 거니까 마음을. 쉽지 않죠. 그러니까. 특히 여자들은. 근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엄청 좋아집니다. 이 근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턱걸이를 하는 거예요. 저는 턱걸이가 이 국민운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운동 차원을 넘어선 저서 턱걸이를 통해서 어떤 우리 선한 마음, 양심을 찾는 거죠. 저도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움직이면은 아침에 졸리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제가 더 건강해져요. 지금 9시 14분인데 오늘 의차를 안 받으니까 조금 내가 늦게 간대요. 저 얼른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라는 부분을 강강수월래 일제시대 때 새말뚝 받았는 얘기 비나이다 하면 육각수로 변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속에 우리 생활 문화 속에서도 다 있는 건데 우리가 같이 쓰자는 거죠. 자, 손 들고 눈 감고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눈 뜨고 제 자세를 보세요. 이 자세를 눈 감고 손바닥에 집중하면은 손바닥이 찌릿합니다. 자, 또 이렇게 해서 나 자신이 뭔가 잘 안 되는 그런 습관과 행동이 있으면은 미안해, 용서해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어요. 안 되더라도 말이 씨가 된다고. 저도 되게 어색해졌어요. 자, 그러고 또 직장에 가서
또 안 그러면 가족 간에 뭔가 부딪힘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대상한테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어색한 게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할 때 눈 감고 합니다. 그 몸에 어떤 전기가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오늘 또 자,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은 얼굴로 들어온다 하잖아요. 제가 그런데 요새 자꾸 얼굴로 뭐가 복이 들어와요. 자, 오늘 또 자, 우리가 1만 구독자, 저는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고자 유튜브를 합니다. 구독자가 많아지면 덤으로 돈도 들어오겠죠. 그 돈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겠습니다. 동참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인류의 모든 생명체들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지구의 평화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